한 요양원에서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야근만 하면 사람이 죽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요? 이 남성의 이름은 이마이 하야토.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출신인 그는 전기공업사를 운영하는 집안에서 태어난 다소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당시 인근에 살던 주민들은 아들인 이마이가 아버지의 가게를 물려받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이마이는 자신의 진로를 간병 쪽으로 바꾸었고 이후 의료계열 전문학교에서 9급 구명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2014년 4월 가나가와현 카와사키시의 한 요양원에 직원으로 입사하게 됩니다. 그는 채용 면접에서도 태도가 무척 좋았고 무엇보다 어린 나이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즉시 합격해 한 달 만에 수습에서 정사원으로 채용되었죠. 또한 그는 직장에서의 평가도 무척 좋았다고 하는데요. 당시 이마이의 직장 동료는 그에 대해 신입이었지만 자격증 덕분에 기대가 많았어요. 담담하게 일을 해내는 타입이었고 일 처리도 빨랐죠. 다른 동료들이나 상사들도 평가가 무척 좋았어요.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이렇듯 그는 평판도 좋고 일도 잘하는 23살의 젊은 청년이었지만 사실 그는 보통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이마이가 채용된 후 반년 정도가 지난 2014년 11월 4일 이날 한밤중에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시설 입소자인 87세 남성 우시자와 타미오 씨가 4층의 베란다에서 떨어져 사망한 것이죠. 당시 시신을 처음 발견해 신고한 것은 이마이로 우시자와 씨의 몸에는 수상한 외상 등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이를 단순한 사고로 파악하고 이렇다 할 수사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인 12월 9일 우시자와 씨의 사망 이후 시설에 입소한 86세 여성 나카가와 치에코 씨가 첫 사망자인 우시자와 씨와 같은 방에서 똑같이 베란다에서 추락해 사망한 것인데요. 같은 방에서 한 달 만에 연속해서 사람이 추락한다? 사실 누가 봐도 수상하죠. 하지만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 사건 역시도 단순 사고사로 판단해 부검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기묘한 사고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2014년 12월 31일 한 해의 마무리를 짓는 이날 밤 이번엔 6층에 입소했던 96세 입소자 아사미 노부코 씨가 추락해 사망한 것이죠. 이 3명의 추락 장소는 모두 시설 남서쪽의 뒤뜰이었으며 정말 공교롭게도 3건의 추락사고 당시 야간 근무자는 전부 이마이였습니다. 다만 고작 2달 동안 3명이나 되는 노인이 같은 시설에서 같은 곳에 떨어져 사망했음에도 경찰은 이 상황을 여전히 단순한 사고로 보고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이마이의 범행이 밝혀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3건의 추락 사건 이후 시설 내에서는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상하게 이마이가 야근일 때만 저런 일이 벌어지더라. 실제로 이마이는 동료들에게 왜 내가 야근할 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나한테 사신이라도 붙어있는 건가? 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시설 운영 측은 실제로도 이를 수상하게 생각한 모양인지 이듬해인 2015년 1월부터는 아예 이마이를 야근에서 제외시켰고 이후로 입소자가 추락하는 일은 없어졌지만 이번엔 다른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절도였죠. 이마이가 야간 근무에서 제외된 시점부터 비일비재하게 입소자의 방에서 지갑이나 금품 등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인데요. 당시 이러한 절도는 밝혀진 것만 무려 19건이었으며 피해 금액은 총 2천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파악한 시설 측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수사 결과 절도범이 이마이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2015년 5월 21일 그는 절도죄로 경찰에 체포되었고 시설에서도 즉시 해고당하게 됩니다. 참고로 그는 시설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마스터키로 입소자의 방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쳤고 이 훔친 돈을 어디에 썼는가 하면 주로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거나 동료를 비싼 식당에 데려가 선심 쓰듯 밥을 사줬다고 하네요. 아무튼 24살이었던 그는 이 절도로 인해 2015년 9월 24일에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는 것은 이때부터였습니다. 당시 절도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직원들에게 한 가지 의미심장한 진술을 듣게 됩니다. 몇 달 전쯤인가? 추락사고가 3번 연속 있었어요.
첫 번째랑 세 번째 발견자가 이마이였죠. 이에 경찰은 추락사고가 있던 현장은 물론 피해자들이 평소 지냈던 방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당시 3명이 추락했던 베란다에는 높이 120cm 정도의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들은 모두 고령이었던 탓에 스스로의 힘으로 난간을 넘어갔다고 보기에는 다소 미심쩍은 부분이 한둘이 아니었죠. 게다가 시설 인근 주민들은 두 번째 피해자 추락 당시 남자랑 여자가 다투는 소리를 들었어요 라는 증언을 했고, 당시 이 시간대에 시설에서 근무하던 인물은 이마이 뿐이었기 때문에 3명의 추락에 이마이가 관련이 있을 거라 추측한 경찰은 2016년 1월 30일 그를 소환해 다시금 조사하기 시작했죠.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마이는 나는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 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2월 7일 무렵에는 익소자가 죽여달라고 부탁해서 죽였다 라며 이 사건이 촉탁살인이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로부터 일주일이 지나자 이마이는 끝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게 되었죠. 당시 그는 시신의 발견이 늦어지면 내 책임이 된다 라고 생각해 살해 후 일부러 최초 발견자를 가장해 응급처치를 하는 등 상당히 치밀한 행동을 보였으며, 경찰이 피해자들을 살해한 이유를 묻자 이마이는 목욕을 자주 거부했다, 큰 소리로 호통을 치는 등 손이 많이 가는 인간들이었다 라며 살해 이유를 스트레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그는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죠.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했던 이마이였지만 그는 검찰 조사에서는 공판에서 사실을 말하겠다 라며 묵비권을 행사했고, 공판 전 실행된 이마이의 정신감정 결과 그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받았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후 열린 공판에서 그의 이상행동이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이마이의 주변 인물들에 따르면 그는 예전부터 병적으로 거짓말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가령 가공의 결혼식 청첩장을 주위에 보낸다든지 소방공무원에 채용되었다며 거짓말을 하거나 부업으로 대학병원의 닥터 헬기에 타고 있다, 경마에 당첨되어 큰 돈을 벌었다 같은 거짓말은 물론 여동생이 교통사고로 죽었다 라는 거짓말로 직장에 일주일 동안 휴가를 내는 등 정상의 범주를 한참 넘은 인물임이 밝혀진 것인데요. 오죽하면 법정에서 그의 어머니마저도 몇 번이고 속아서 싫었다 라는 말을 할 정도였으니 그의 정신상태에 문제가 있음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 측은 자폐성 스펙트럼 장애로 약간의 지적 장애가 있다, 즉 범행 당시 심신상실 혹은 심신미약이었다 라고 주장하는 한편, 범행을 목격한 증인이나 CCTV가 없다, 범행 당시 식당에서 휴식 중이었다, 장기간의 조사에 따른 강요에 의한 허위 자백이다 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반면 검찰은 사건 당시에는 분명히 책임 능력이 있었다, 경찰의 압력은 없었으며 3건의 추락사고 당시 시설에 근무 중인 것은 이마이뿐이었다, 피해자 3명이 120cm의 베란다를 스스로의 힘으로 넘는 것은 지극히 힘들다, 불합리한 변명을 늘어놓을 뿐 갱생을 기대할 수 없다 라는 말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22일 1심 판결에서 재판장은 피고의 자백은 강요의 가능성은 낮으며 신용성이 높다 라는 말로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고, 그러자 이마이는 당일 곧바로 항소했는데요. 하지만 항소심에서 재판장은 수사 단계의 자백 조서 등은 신뢰성이 높다, 사안의 중대성과 악질성이 두드러진다 라는 말로 항소를 기각했고, 이후 그는 상고 절차를 밟았지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모양인지 상고를 철회한 끝에 최종적으로 2023년 5월 11일 이마이 하야토의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요양시설에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종종 일어나곤 하는데 부디 제발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하네요.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